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이 식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아마도 소금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염식, 무염식을 권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이제 한의사들과 아니면 또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소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소금 과잉이라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제 이게 어느 말도요 다 맞는 게 아니야. 그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고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역시 이런저런 오해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금 하면은 현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정제염, 다시 말하면 꽃소금 하면서 여기 그림에 보는 NaCl 하는 염화 나트륨 이걸 소금이라고 이제 의사들도 또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염화 나트륨이야. 그 염화 나트륨하고 소금이란 말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사람이 70%가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물을 하면 됩니까? 그럼 안 되지요.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몸에 물이 많아요. 물이 70%라도 사람을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소금에 원래 이 소금은요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소금이야. 염화 나트륨 물론 뭐 80%가 염화 나트륨입니다. 염소 나트륨이 이 전체 80%지만은 이걸 염화 나트륨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소금이고 염화 나트륨 이건 따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할 때 소금은요 이게 아닙니다. 이 염화 나트륨 이게 소금이 아니고 맛은 비슷할 수 있어요. 맛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화학 물질이고 이거는 화학 물질이로되 약 80가지의 다른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거는 염소 나트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브롬, 탄소, 질소, 스트론튬, 붕소, 규소, 산소, 플로르, 아르곤, 리튬, 리비디움, 인, 요오드, 바리움, 몰리브덴, 버나디움, 비소, 니켈, 아연, 세슘, 크롬, 안티몬. 이거 되게 모르는 것들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처음 이야기의 그 결론부터 말하면은 아직 소금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80가지 이 80가지의 성분의 미량 요소가 인체 안에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의사들 물론 모릅니다. 식품 영양학자 물론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화나트륨을 먹으라 한 게 아니고, 염화나트륨은 좋은 것이로 대한 게 아니고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이 맛도 없을 뿐 아니라 영양도 없는 겁니다. 영양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영양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보기에는 약간 거뭇태태하고 덜 깨끗해 보이고 하지만은 이 천일염 하는 소금이 암염 이런 소금이 이게 진짜 소금이고 이거는 가짜 소금이에요. 얘는 짝퉁 소금이고 함량 미달의 소금이고 소금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트륨이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광물질이 있는데 이 광물질은 비단 소금에서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미네랄을 볼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칼슘입니다.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인, 염소, 유황까지. 여기에 7대 미네랄이에요. 7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염소, 유황까지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용량 미네랄이고 조금 필요한데 조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철분이라는 거는 이게 없으면요 적혈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라고 할 때 피 자체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피에 철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걸 빈혈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하얀 그 염화나트륨에는요 철분이 없습니다. 그 소금에는 철분이 있는 거예요. 철분이 있어야 소금이야. 그 다음에 요오드, 아연. 여러분 이 아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아연이 실시해 갑니다. 뭐 아연 필요한 거야. 구리, 셀렌, 망간, 뭐 크롬 이렇게 다 필요해요. 다 조금이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87, 80여 가지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완전히 정확히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다 손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체와 소금을 인체와 소금을 디자인하신 분 외에는 아무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의사가 뭐라 근데 뭐 서울대 교수가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몸을 설계한 게 아니야. 소금도 그런 사람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셨고 거기 소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서 소금을 먹으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소금은 천일염이야. 혹은 천일염 혹은 개펄염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염전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바닷물이 민물로 들어올 때 받아 가지고 가두어요. 그 못 빠져나가게 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햇빛이 쨍쨍 내려올 때 그걸 증발을 시켜 가지고 난주 염분이 이제 점점 이 염분 농도가 짙어지면요 눈의 결정처럼 물에 소금꽃이 이렇게 피면서 나중에 수분이 더 날아가게 되면은 하얀 이런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80여 가지의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소금을 먹으라 한 것이지 염화나트륨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모자라는 게 칼슘도 모자라고, 마그네슘도 모자라고, 칼륨도 모자라고, 남는 거는 나트륨하고 인이야. 이거는 안 모자라요. 염소도 별로 안 모자랍니다. 그리고 유황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칼슘 모자라고, 마그네슘 모자라고, 이거는 엽록소를 많이 먹어야 이게 마그네슘이 보충되는데 이게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칼륨은 우리처럼 뭐 채식을 위주로 먹는 사람에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칼륨 전혀 안 모자라요. 그런데 채소도 안 먹고 당근 같은 것도 안 먹고 뭐 하여간 고기하고 뭐 흰쌀밥하고 계란하고 우유나 이렇게만 이제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칼륨이 모자랍니다. 반면에 나트륨은 대부분 넘쳐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트륨을 줄이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트륨을 줄일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걸 더 먹어야 돼. 다른 걸. 칼륨이 더 들어가면요. 나트륨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칼륨이 모자라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인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유황은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 유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양파 같은 데 들어있어요. 양파, 마늘 같은 데 그 식이유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쏙껍질, 그리고 죽순 이런 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죽염이라는 게 있어요. 죽염. 대나무 한 마디 한 마디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불에 태워요. 그리고 또 소금을 또 추려내가지고 또 대나무에 집어넣어 또 태우고 이제 9번을 대나무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태우고 수틀을 가려내고 소금을 따로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9번 구운 죽염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염을 이렇게 입에 녹여 보면은요, 그 계란 냄새가 되게 납니다. 그게 무슨 냄새? 유황 냄새예요. 식이유황. 그래서 그 구우면은 죽염을 이렇게 구우면은 자칫하면은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훼손될 수 있어요. 단 유황은 거기에 들러붙지만은 다른 거는 오히려 손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유황 성분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죽염을 사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양파를 많이 먹고 죽순 요리를 자주 해 먹고 그래도 만약에 모자랄 짝시면은 요즘은 식이유황을 제약해서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그 관절염 같은 데 보통 먹는 MSM 속에 그 MS라는 게 그 유황이에요, 유황. 식이유황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절염 같은 거 치료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 유황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그 인산이라고 하는 김일훈 선생, 호가 인산이고 인산 죽염하는 호가 인산인데 이 인산 김일훈 선생이 죽염하고 유황 오리를 길러가지고 그걸 암을 치료한다고 평생을 바쳤어요. 유황 가루를 사람이 바로 먹으면은 사람에게 독이야, 독. 노란 유황 가루 사람이 먹으면 독인데 그걸 오리에게 먹이면 오리가 유황 성분을 섭취해가지고 그 오리는 죽도 안 하고 해독 작용을 해가지고 유황 성분을 함유한 오리 고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이고 죽염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을 치료한다고 일생을 연구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결국 유황입니다. 유황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양파야. 양파. 그리고 죽순. 이런 걸 먹으면 되지 꼭 뭐 그 비싼 죽염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남아에 가면은요, 인도네시아라는 이런 데 가면은 대나무가 우리나라 대나무는 이거는 빗자루 수준이야. 거기 가면 대나무가 굵기가 이따만 해요. 그런데 그걸 대나무를 톱을 가지고 탁 자르면요, 어떤 칸에는 마디가 있는데 어떤 칸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칸에는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대나무 통 안에 가득 물이 들어 있어요. 그 물을 이렇게 음료수로 그래 받아 마시고 합니다. 정말 그 대나무 통 한 마디 안에 절반 이상이 물이 들어 있어요. 그거는 보나마나 그 유황 성분이 식이유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받으러 다니냐 하면, 제가 전날에 그 아이 엄마가 아프고 할 때 이 단성 가는 길 강변에 그쪽에 대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대나무를 하나를 잘라요. 거기다가 비닐 주머니를 고무줄로가 이렇게 매 놓으면 아침에 새벽에 내려가 보면요, 비닐 주머니 이렇게 하는데 물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대나무 하나 잘라 놓은 데서 여기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몇 개를 모아 가지고 와서 그걸 환자에게 먹이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식이유황이 들어 있는 물인 거죠. 대나무 수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파나 마늘 같은 걸 먹으면은 충분히 유황이 보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이 깎아진 질병이 왜 올라가느냐? 이 절벽에 바위를 타고, 고양이 발톱도 아닌데 타고 올라가는데 소금 먹으러 올라간 거예요. 소금을 찾아서. 이 염소가 이게 뭐 샤론 교회에 와서 강좌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소금을 찾아요. 소금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들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소금을 찾아가요. 아프리카 케냐 그 서부의 휴화산, 엘르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이가 2,400m 정도 됩니다. 그 등성이에 코끼리가 여러 세대를 걸쳐서 파헤쳐 가지고 소금을 먹는 동굴이 있어요. 수천 년간 코끼리가 파낸 암석이 아마도 줄을 잡아 6,000톤은 판 것 같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 상아 뿔을 이빨을 가지고 동굴을 팠는데 소금 동굴이에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기가 지나가면서 이 소금을 먹으러 일렬 종대로 와가지고 계속 그 동굴을 파서 암석 안에 있는 소금이 박혀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상아가 닳도록 팠는데 그 파낸 돌들이 6,000톤 넘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와야 되는. 근데 그 소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 동안은 소금을 먹는데 1년치 필요한 소금을 다 먹고 가요. 그렇게 먹고 가는데 놀랍게도 코끼리는 그 소금을 매일같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먹을 가지고 1년 동안 모아서 하나만 배설하지 않고, 코끼리 소변에도 염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콩팥에서 뒤돌려서 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만큼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소나 원숭이 떼, 호랑이, 새들까지도 그 소금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끼리들이 이 줄 맞춰서 일렬 종대로 이 소금 동굴을 찾아와가지고 몇십 리, 몇백 리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이들이 코끼리 새끼에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제 매마다 같은 곳을 찾아와서 소금을 섭취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식 동물일수록 초식 동물은 풀 안에는 칼륨은 많은데 이 나트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트륨, 염화 나트륨 내지는 이런 소금을 찾아서 그렇게 먼 길로 온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며칠밖에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금은 그저 맛을 내는 거다, 간을 맞춘다 그러는데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데는 그 소금이 절대적이에요. 어른들이 만든 음식이 맛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만든 건 되게 맛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젊은 사람도 간을 잘 맞추면 맛있지. 그런데 대체로 일평생 그 음식을 만들어 오는 어른들은 음식 간을 잘 맞춰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드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바로 이 맛이야 뭐 그러죠. 바다는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30%에서 3%, 약 3%의 염분을 함유한 바다는 온갖 물을 다 받아들여서 정화하고, 그리고는 그 3% 염분이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을 봐요. 물고기, 해초 할 것 없이 그렇게 풍성한 바다 안에 생물들을 다 길러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엄마 뱃속에 양수도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아니면 아이는 안전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 몸 안에도 소금이 들어있는데 인체 내에 우리 혈액은요, 염분 농도가 0.82% 내지 0.9%, 0.82%에서 0.9%, 1%가 잘 안 돼요. 그 정도 염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빠져나갑니다. 제일 많이 빠져나오는 게 땀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삼배 적삼 같은 거를 입고 그 입은 거는 위에는 그거 하나만 입고 이제 땀이 흠뻑 젖도록 그렇게 일을 한 후에 나중에 그 마른 걸 보면요, 소금기가 허옇게 있습니다. 이 땀에 젖은 적삼이 말라지면 거기가 소금이 뽀스럭뽀스럭해요. 그렇게 땀으로 많이 흘러나와. 그러면서 노폐물이 또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눈물도 소금물이야. 그리고 위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은요, 염분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소금이 없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소금이 있으면 소화가 되고 소금이 없으면 부패해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배추를 김장독에다 차근차근 재놓고 소금 간을 안 하고 놔두면 어찌 되죠? 응? 그냥 썩어버리죠. 근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발효가 돼가지고 먹을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된장, 간장을 담을 때 그 소금을 안 넣으면요,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가 아니고 발효가 되게 해가지고 소화가 되게 해요.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도 염분이 없으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금이 없으면요,
피가 안 만들어지고 소금이 없으면은 저항력이 떨어져 버려요.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이 혈압이 떨어져 버리면서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소금이 없으면은 탈수가 한번 걸려가지고 염분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너무 많이는 우리 몸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 하시면 바로 입이 마르면서 물을 들이켜요. 그 끝이야. 그럼 나머지는 우리 몸 안에서 알아서 합니다. 약간 짜게 먹었다. 바로 물이 켜이고, 그 소금도 먹으면 물이 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물이 켜면서 그 자체로 물만 한 컵 마셔주면 그걸로 끝이면 그걸로 다 나머지는 우리 몸 안에서 알아서 전해질 염분 농도를 딱 맞춰버리기 때문에 0.9%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소금 때문에 무슨 혈압이 높아졌다 거짓말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동물성 지방제를 먹어가지고 이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가지고 혈관벽에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지, 물론 소금을 먹으면 먹기 전보다 몇 도 정도 높아집니다. 근데 소금을 먹어가지고 높아진 거는요, 한나절도 안 가서 혈압 내려가요. 그래서 소금 많이 먹어서 고혈압 되나, 그건 순전히 오해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지방질 때문에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동맥경화가 온 후에 이 고혈압이 오는 것이지 소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모르면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인체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이고 세포의 염분 농도도 역시 0.9%. 그리고 그 0.9%의 소금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 대사를 주도하는데 이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전기 신호가 전달돼요. 우리 몸에는요, 미세한 전기가 흐릅니다. 미세한 전기가 흐르면은 신경이 전달돼요. 신호가. 근데 만약에 이런 물에 전기가 통하다니, 물에 전기 안 통합니다. 정류수는 전기가 안 통해요. 거기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런 염분이 들어있어야 전기가 통해요. 신경은 통하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멍청해지고 공부도 안 돼요. 그리고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소금이 없으면요. 그래서 약간 짭짤하게 먹고 그리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짭짤하게 먹고 물 마시고 땀 흘리고 하는 게 건강의 요체야. 소금도 안 먹고 땀도 안 흘리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 병 걸리죠. 약간 짜게 먹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노폐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뜨거운 햇빛이 아니면요, 어떻게든지 그저 밖에 가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땀도 흘리고 햇빛에 끌리는 거 그거 내가 겁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끌리면 이제 보기도 그렇지만은 적당하게 피부가 걸리는 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암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 암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두 곳이, 제가 볼 때 두 곳 정도가 있는데 소장에 아직은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장. 그리고 이 심장에 암이 발견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심장을 옛날 사람들은요, 염통이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염자가 소금 염자입니다. 소금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염분 0.9% 염분이 들은 혈액이
항상 흐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만큼은 활발하게 피가 돌기 때문에 어떻든 심장에는 아직까지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어도 뭐 약 한 달 내지 한 40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거나 소금을 먹지 않으면요, 그리 못 삽니다. 그냥 나트륨 빠져버리면 탈수가 걸리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은 꼭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소화액도 만들어지지 않고 땀도 소금물이고 눈물도 소금물이고 소화액도 소금이 없으면 생산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소화가 되지 않고 부패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병에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키모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뭘 먹느냐? 피부터 먹어요. 그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그 피에 뭐가 있냐?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염분이 0.9%. 호랑이는 소금 안 먹어도 살아요. 왜? 이 고기 속에, 피 속에 소금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곡식을 먹거나 이 채수익을 하는 사람들은 꼭 염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래 못 삽니다. 채소도 안 먹고 피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은 좀 흐미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사토루 미노루라고 하는 일평생에 소금만 가지고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사토 미노루. 한 사람은 우에다 히데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공동 저작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 소금에 미친 남자라는 책이야. 책 이름이 한국 소금에 미친 남자. 이 지금 이 책 표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다가 부제를 붙여놨는데 의사와 고혈압 환자로부터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 소금에 대한 예찬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웬만한 책은 글쎄 뭐 2번, 3번 잘 안 읽어보는데 이 책은요, 거의 제가 2번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 소금을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프랑스에 뭐 어떤 좋은 소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어요. 프랑스에 있는 그 유명한 소금하고 한국 소금, 한국 서해안 신안 앞바다 개펄에서 나온 이 소금하고 비교해보니까 한국계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일평생에 한국 소금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묶어내가지고 출판이 됐고 자기가 연구한 연구 그 자료 이 내용을 목포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목포대학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소금에 대해서 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 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걸 놓고 연구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소금을 제약회사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소금 한 포대에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소금을 의약품으로서 어떤 제약회사가 그런 미량 요소를 80가지로 고루 갖추어서 약으로 만들어낸다면 한국의 소금 한 포대는 그때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금 같으면 2억쯤 된다는 얘기, 그게. 이게 한 20년 전에 책이 나왔을 텐데, 그 정도로, 그야말로 약입니다, 약. 한국의 서해안에 나오는 그 천일염 같은 그 소금은 약 중의 약이라는,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인체를 유익하게 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진짜 소금이 내 몸에 독을 없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간이 화학 공장입니다. 화학 공장은 공장 시설은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화학 성분이 들어와야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먹으면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저항력이나 모든 그 좋은 성분을 만들어낸 혈액을 만들어내고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성분이 그 80여 가지 미네랄에 있는 건데, 화학 성분이 있는 건데, 원자재를 소금을 안 넣어주면은 아무리 공장 시설이 좋아도 안에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매가리 갖고 힘이 없고 온갖 병 다 걸리는 건요, 소금을 안 먹어서 그래. 진짜 소금을 안 먹고 너무 싱겁게 먹고 염화 나트륨밖에 안 먹는 걸 싸나 또 저염식으로 덜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간에서 뭘 만들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래서 천일염을 이제 자루에 해가지고 이 실형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받쳐 놓으면요, 거기에 간수가 많이 좀 빠져나옵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와요. 그 뭐 한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정도 그렇게 했다가 그런 소금을 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장도 담그고 또 반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간이 알아서 80여 가지의 화학 성분을 가지고 미네랄을 가지고 온갖 그 필요한 걸 다 만든다. 그러니까 그걸 어려서부터 그 몸을, 그 간이 정상적인 그 화학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소금을 먹어줘요. 정상적인 소금을. 그래서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약 해도 소금만한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금이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토 미노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시내나 앞바다의 개펄염을 가지고 성분 조사를 정밀하게 일을 했는데 제일 많은 게 염소입니다. 염소가 이게 단위가 나노그램, 킬로그램당 이 소금 1kg당 해수 1kg당 나노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읽기도 힘들어요 보니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9360인데 190.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들어있고, 마그네슘 들어있고, 이제 칼슘이요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탄소도 들어있고, 질소도 들어있고, 스트론튬, 붕소, 규소. 근데 이 쫙 이렇게 빼보고 이 사람이 놀란 게 왜 책을 썼느냐. 자기가 연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적게 들은 게 이리듐, 리듐 이런 것들인데 0.00013 나노그램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거는 많이 들었고,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거는 많이 들었고 적게 필요한 건 적게 들어있다는 거라. 그래서 탐복을 해요, 이 사람이요. 누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이 사토루 미노루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창조주가 정말 조물주가 완벽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 바닷물을 쏘게 만들어 넣어놨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이 안 들어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닷물에 해수에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건 많이 들어있고 적게 필요한 건 적게 들어있고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있느냐.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한국 소금에 미친 남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청수식품이라는 데서 이 소금을 굽습니다. 구워서 왜 굽느냐? 서해안의 바로 건너편에는 중국 공업단지가 전부 중국 동해안 쪽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해 물질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태워서 날려 보내가지고 많이 손실이 되지만은 그래도 좀 사람이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 QI라고 하는 퀴 파워 솔트라고 이런 소금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비닐 포장을 한 것이고 요걸 사면서 요거 하나까지 사면은 두 개를 세트로 오는데 이거는 250g 들고 이건 230g 들있는데 이거는 평소에 소금병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만 한 2, 3천 원 비싼 거예요 사실요. 비싸요. 그래도 주겸보다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합니다. 주겸은 이 정도면 3만 원 이상 합니다. 주겸보다는 많이 싸죠. 한동안에 우리가 이 소금을 사다가 많이 오랫동안 먹었어요. 이거는 저도 한 병을 갖고 있는데 되게 비쌉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악소리가 나면 비싸요. 이거 한 병에 요만 작아요. 요 손잡이 아래보다도 더 작은데 한 병에 9만 원인가요? 그래도 이제 우리 몸이 산화되었던 우리 몸을 환원, 그 리페어하고 되돌린다는 그런 환원성 기능이 특별하다 해가지고 이 환원성 키파워 솔트 오리진이라는 건데 이거 100g인데 이게 9만 원 정도. 근데 뭐 이게 얼마나 좋은가 싶어서 내 평생에 한 병을 사봤는데 너무 아까워서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아마 까딱하면 죽을 때까지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큰맘 먹고 좀 먹어봐야 되겠다. 키 파워 솔트입니다.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1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주 연료야, 연료. 이게 바로 디젤이고 이게 휘발유야. 가솔린이야, 이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을 못해. 내가 떠드는 것도 말하는 것도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가능하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콩에 단백질이 많다. 뭐 물론 많죠. 그런데 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미에도요, 단백질이 7%야. 모유가요, 6%인데 6%. 모유의 단백질이 6%인데 현미가 7% 있다고. 그러니까 현미밥만 먹어도 단백질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6가 이게 잘 지방질인데 불포화 지방 중에 오메가3, 오메가6의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물론 오메가9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 섬유질. 초록색으로 된 이 엽록소 초록색 이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따로 1시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5가지 종류의, 보통 12가지 하는데 15가지 종류의 비타민. 이 비타민은 아주 미량 요소인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때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지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호르몬, 안 만들어지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식물 속에 여러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소금에도 있지만은 만약에 식물에서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 못할수록 소금을 먹어야 돼. 그러면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뭐 고급이 많죠. 거기에 이제 황산화 물질 이런 건 대부분 식물에 들어있는데 식물 중에서도 껍질 쪽에 있습니다. 사과를 만약에 사와서요 깎았으면요 안에 건 내버리고 껍질을 먹어. 껍데기. 그 껍데기에 있는 영양이 안에 있는 그 수분, 당분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가 껍데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도 씨와 포도 껍질을 뱉어내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입니다. 한국 사람. 포도 껍질이 포도 안에 있는 과육보다, 과육은 수분하고 당분밖에 별로 없어요. 거의 좋은 거는 포도 껍질에 있습니다. 저는 포도 껍질을 꼭꼭 씹어 다 먹습니다. 씨까지 다. 당감 그 깎는 거 아닙니다. 씻어서 껍질로서는요, 정말 맛대가리가 없어요. 껍질을 씹어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 거기에 황산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껍질이 산화를 방지해가지고 1년 가면 1년. 온도가 영상 4도 정도 하면 사과가 1년 간다고. 껍질 때문에. 만약에 껍질 깎아버렸다. 바로 산화가 나면서 갈변합니다. 갈변. 그래서 그 감, 뭐 사과, 포도 이런 거 절대로 껍질 버리지 말고 껍질을 먹어요. 그 다음에 약 3,000가지의 엔자임, 효소로 가요. 효소. 삶아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65도, 70도가 되면요, 효소가 싹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삶지 말고 샐러드나 냉국이나 화채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먹도록 노력해야 돼. 82여 종의 미네랄, 이거는 소금을 떠나서는 챙길 길이 없습니다. 80여 종의 미네랄은 천일염을 먹을 때만 이게 보충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좋은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소변, 저 같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이 호흡으로도 수분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호흡으로. 말을 할 때.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영광을 하면요, 손이 쪼글쪼글해져요.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좋은 물. 그 미네랄 음료수, 이 안반수, 광천수, 이런 좋은 물을, 그 다음에 맑은 공기. 이거는 산청 사람은 내가 강조 안 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밝은 햇빛을 쬐어야 돼. 별로 예쁘도 않은 걸 가지고 끌릴까 싶어 겁을 벌벌 떨고 하지 말고, 안 끌려봐야 거기서 거기야. 약간 걸리는 게 좋아. 하다못해 반바지나 반팔이라도 입고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햇빛을 쬐도록 노력을 해야 돼. 자꾸 햇빛을 피해 숨으려면 그럼 뼈가 약해져요. 칼슘 먹어봐야 헛발이야. 칼슘이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삶아서 석회를 만들어버리고, 칼슘도 들어가봐야 또 햇빛 안 본다고 또 숨어가지고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니까 칼슘 대사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아, 화가. 괜히 예의와 상식도 없이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우라통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갑상선 질환이 한국이 세계 1위야. 갑상선 안에는 부갑상선이 있어요. 4개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갑상선 안에 부갑상선이 있는데 그 부갑상선에서 칼슘,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출납을 통제해요. 무슨 말이냐? 여자는 조금 다르지만 대개 남자들 경우에 35살까지는 칼슘을 가지고 뼈대를 만들어요. 뼈대. 그 칼슘 저장할 창고를 만듭니다. 뼈대.
그래서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물론 너무 커지면 곤란해요. 근데 원래 구멍이 뭐냐면 그 칼슘 창고야. 칼슘을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을 그 뼈 구멍에 송송송 재놨다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이 산성화될라, 피가 산성화될라 싶으면요, 그 부갑상선에서 칼슘을 좀 내보내라 하고 피 쪽으로 칼슘을 내보내 가지고 산성화된 혈액을 중성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갑상선 질환이 심해가지고 부갑상선의 이 역할을 안 한다, 부전증이 생긴다, 그러면 칼슘 출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칼슘 대사가 흠크러져요. 그럼 빨리 늙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남들 화나게 하는 말을 안 해야 돼. 남들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말을 안 해야 돼. 서양 언어는요, 언어 속에 예절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 붙어 있으면 대부분 언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말하기 따라서 그 억양이나 아니면 그 기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복이 심한 언어야. 사람 화나게 하려면 끝도 한도 없이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은 말을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우라통병, 다시 말하면 갑상선 질환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갑상선 암도 제일 많고. 하여간 이 밝은 햇빛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중요한 게 뭐냐? 휴식하고 수면이야. 일 중독 걸려가 일도 좋지만은 일이 너무 부담이 되게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말고 부담이 되게 하지 말고 쉬는 거는 그 노는 거하고 또 달라요. 태만하고 다릅니다. 쉬는 거는 쉬면서 에너지를 우리 몸에 쌓아서 그 저축을 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서 충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게. 수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몸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 쉬는 것도 계명이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별 위대한 일도 안 하면서 무리해가지고 자기 몸을 고장 내는 건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일하는 거 좋은데 몸 고장 안 나게 해야 돼. 적당하게 하고 쉬고 여유도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일을 시도 못하게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몸이 고장 나버리면 일한 거, 돈 버는 거 다 병원에 갖다 줘요. 또. 이 12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영혼은 놔두고 육체 건강만을 위해서도 이 1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탄수화물, 뭐 이거 당분이라고도 하죠. 전분이라고도 하고,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6, 이게 이제 보통 3대 영양소죠. 이거 과잉되면 안 돼. 이거 적당하게 하고, 이런 12가지를 신경을 쓰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소홀하기 쉬운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잉되는 거예요. 과잉되는 거. 탄수화물, 이거 자칫하면 흰쌀밥만 먹고 흰빵만 먹고 그러면 이거 과잉되기 쉬워요. 포화지방, 특히 삼겹살이라든지 쇠고기, 마블링 이거 좋아하면요, 이 큰일 나, 이거. 과잉돼. 동물성 단백질, 고기를 먹을 때 하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스테이크 덩어리 한 덩어리가 좀 많아요. 내가 볼 때 반 덩어리 정도. 자기 손가락 4개만큼 정도 이상 먹으면 안 돼, 고기는. 충분해. 그걸로 끝내야 돼. 결핍되기 쉬운 거, 제일 안 먹는 게 초록색 이파리, 엽록소, 섬유질.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거친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거칠은 음식. 씹을 것이 있고 질기고 이런 거칠은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15가지 비타민, 약 1만 가지의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 약 3,000가지의 엔자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하면은 삶는 문화 때문에, 찌개, 국 문화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결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좀 개선하게 되면요,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소홀히 하기 쉬운 거, 미네랄 음료수, 그 맑은 공기, 밝은 햇빛, 휴식할 수 있는 이거 자칫하면 이거 소홀하기 쉬운데, 이것도 신경을 좀 써서 햇빛을 보는 쪽으로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 결론으로 돌아가서요. 80가지 미네랄을 위한 소금, 사람의 힘으로 80가지 미네랄을 함유한 약을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안에 80여 가지를 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비율에 맞게 고루 갖추어 값싸게 섭취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마다하고 인간의 재주를 버려가지고 다 축출해버리고 염화나트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70%가 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80%가 염화나트륨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80가지 미네랄이 있는 물을 소금이라고 안 하고 염화나트륨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천일염, 즉 소금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학문이 아무리 발달해도 80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온전히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되, 제발 비싼 돈 주고 죽염이나 아니면 뭐 정제염 이런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천일염 1년 정도 간수를 빼서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우리 몸에 어떤 뭐 중금속 이런 게 들어갔다 손 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소금을 먹으면요, 간에서 빼내거나 처리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요, 값이 싸다는 거예요. 비싼 거는요, 여러분 주머니를 노리고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늘 그러죠. 크고 많고 흔하고 값싸고 이런 거는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비싸고 까기 힘들고 이런 거는요, 조금만 먹으면 돼. 그래서 오늘은 소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비싼 죽염 그런 거 하지 말고 양파를 먹으면 되고, 죽순을 봄철 같은 죽순을 먹고, 그 외에도 뿌리 채소, 마늘 이런 데 식이유황에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피할 것, 하얀 설탕, 정백당이라 그러죠. 정백당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예, 필요하지만은 조금만 먹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옥수수 먹인 육류. 지금 현재 육류는요, 거의 뭐 99%가 옥수수 먹인 겁니다.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 각종 드링크, 각종 과자, 각종 튀김류, 통닭과 돈가스, 탄산 음료수, 각종 빙가류, 정제염, 뭐 우유 제품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우유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 나면 좀 더 말씀드릴 생각인데,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서 홈페이지에 우리 김용정 집사님이 들어 우유에 대한 그 학설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건강장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뷰트너 박사가 여러 연구원을 대동하고
온 세계를 돌면서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행복한 사람들, 나라를 여러 나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코스타리카 네 군데를 답사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다음 특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에 모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적당한 비율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인간들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괜히 비싼 소금을 먹거나 또 안 먹거나 회피하거나 그래서 그 미네랄 불균형과 부족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과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건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